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막 이렇게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 변호사님도 제가 찍어달라 그러면 막 찍죠? 네, 뭐 부탁을 들어주는 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유튜브를 많이 찍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알고리즘 아시죠? 이게 갑자기 확 뜰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뭐 초상권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얘기를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조한정 변호사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한정 변호사입니다. 네, 조한정 변호사님. 이 초상권 그리고 저작권 문제로 최근에 무슨 소송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를 지망하는 이제 어린 아이가 회사의 요청으로 내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잠깐 출연을 했는데 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이제 조회수를 100만 이상 넘게 되고 이 학생은 자라서 이제 중학생이 되었죠. 이제 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지인들이 이 영상을 보고 뭐 댓글을 단다든지 뭐 신상을 공개한다든지 이러면서 네.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댓글 달고 막 너 봤어 이렇게 막 음침하게 생긴 애들이 다가와서 얘기하면은 그 사실 자체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걸 내부적으로 찍어놨는데 일단은 외부로 알려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신상 공개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모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은 저작권과 초상권을 이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창작물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고 보호되는 건 아니고 외부로 표현된 어떤 창작물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경우에서의 영상은 이거는 누가 봐도 기획의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초상권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사진, 영상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2차 저작물 같은 걸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누가 봐도 저작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럴 여지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초상권이 조금 더 쟁점이 됐던 사건으로 네. 애초부터 계약이 자기 얼굴이나 이런 신체적인 이런 모습이 외부에 송출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서는 뭐 초상권이 조금 더 중점이 됐던 사건인데 상대방이 영상물을 이제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 조한정 변호사님께서 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하셨죠? 판례는 성명이나 초상, 음성, 연기 등을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하거나 뭐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얼굴들도 다 재산이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 학생이 다른 이제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이 영상을 약간 지우는 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었기 때문에 예. 영상을 먼저 지우는 거에 대해 초점을 두었고 결국 좀 일찍 합의로 끝나긴 했지만 영상은 지금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의 고통이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옆에서 직접 지켜본 조한정 변호사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네, 저도 이제 뭐 어른들의 이런 상업적인 막 이런 것 때문에 영상물을 내려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기도 했고 그렇군요. 실제로 학생이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 카메라 앞에 서기 싫다, 이제 무섭다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끝까지 안 갔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을 실제로 겪는 자와 그리고 지켜보는 제3자의 입장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네, 조한정 변호사님께서 다뤘던 이 사건과 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화장품 회사를 자문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보통 화장품 특성상 SNS나 뭐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 지인이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직원이 직접 모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그 모델 계약을 할 때 범위, 이용 범위나 그리고 초상권을 어디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의 동의를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비슷한 사례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 촬영하는데 너 한번 나올래? 아 진짜? 나 그럼 이쁘게 찍어주는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찍었는데 그 조회수가 갑자기 많이 나와버리면 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 악플러들이 이 공격이 막 시작되거든요. 뭘 아무리 정상적으로 해도 그냥 공격이 시작되는 이상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찍으신 그 모델분이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한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정확하게 이 범위를 좀 사전에 얘기를 하고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문서화 시켜 놓으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작권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무조건 동의 정도는
확실하게 해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야. 막 이상하게 우리끼리 막 뭐 공중도수지 그래? 막 이렇게까지 나올 게 좀 그러면 구두로라도 그냥 녹음이라도 적어도 해놓으세요.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항상 제 옆에 계셔 주시는 우리 강성진 변호사님과 그리고 조한정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아주 좋은 영상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